어느 날 남편의 사업 파트너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다가온 그 남자. 그의 깊은 눈빛과 은근한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속 서재의 문이 살며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으로는 멈춰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잊혀준 감성,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향한 갈망이 저를 강렬하게 이끌었습니다. 서연이는 결국 금기의 경계를 넘어섰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내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속 잊혀진 자아를 찾아 헤매는 한 여자. 그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는 거울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때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연한 화장을 더딥히고 립스틱을 바를 때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스스로 그렇게 주문을 외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거울 속 그 여자가 너무 낯설게만 다가옵니다. 오늘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면대 위에 떨어진 하얀 머리카락 몇 가닥을 치우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눈매, 짙어진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한때는 그래도 저도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랬던 제가 어느새 이렇게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더군요. 정말 이게 나일까? 서연이 52년의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27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내로, 엄마로 그렇게만 존재했습니다. 은퇴한 남편과 독립한 늦둥이 자녀를 둔 지금 언제부터인가 여자라는 이름은 제 삶에서 조용히 소멸되어 갔습니다. 남편 이정후, 올해 58살입니다. 최근 대기업 임원직에서 은퇴한 인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존경받고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던 것이 언제였을까요? 예전엔 분명 그의 손길이, 그의 눈빛이 저를 감싸주던 따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그 사람 옆에 있는 저는 존재감 없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가 저를 볼 때의 표정은 늘 피곤하거나 무심하거나 가끔은 그냥 공기처럼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침대 위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서로의 몸을 만지는 일조차 어색해졌으니까요. 아니, 남편은 그런 교감을 원하는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의 대화, 형식적인 일상, 반복되는 무관심. 그게 지금 우리 부부의 현실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잠을 제대로 청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남편 이종호의 얼굴과 그리고 최우진, 그 남자의 얼굴이 번갈아 교차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몸을 마지막으로 스쳐간 게 언제였는지도 이젠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역할에 불과한지. 오늘 아침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따끈한 밥을 차려놓았는데 남편은 휴대폰만 골똘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끝만 분주했지 제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괜히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질 따름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 또 뭐? 딱딱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제 염려 같은 건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죠. 그렇게 식탁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우린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새로운 사업 구상으로 바쁘다며 서재로 향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때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선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 씨, 저 기억하시죠? 최우진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남편의 사업 관련 모임에서 들었던 그 낮고 묵직한 울림이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 네, 최우진 씨. 이 시간이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당황한 마음을 감추며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부드러운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웃음 속엔 여유로움과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늦긴 하죠. 근데 그냥 연희 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 이미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 얘기 때문에 전화하신 거 아니세요? 모르는 척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속셈쯤은 저도 이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필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리하시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사업이라는 게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쯤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한 속셈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화 한 통에 이렇게 가슴이 뛰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입술이 떨려왔습니다. 그 떨림 속엔 두려움과 이상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자주 가는 북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 겁니다. 차 한 잔. 그렇게 순수하게 들릴 리 없다는 걸 저는 뻔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디로요? 그 순간 제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종용하는 낯설지만 익숙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통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문자. 도심 속 아늑한 북카페 겸 와인바, 2층 VIP룸, 내일 저녁 7시. 아름답게 꾸미고 오세요. 휴대폰 화면을 응시한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엔 두려움만 깃든 게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제 안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균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저는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았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더 어두웠습니다. 북카페 겸 와인바 VIP룸, 아름답게 꾸미고 오세요. 최우진의 문자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망설임보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실이 더 부끄럽고 더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심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물끄러미 제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 그 여자는 분명 저였습니다. 그런데 또 저 같지 않았습니다. 쓸쓸하고 지쳐있고 어느새 희미해진 여자. 한때는 저도 사랑받고 여자로서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서, 타인의 시선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새긴 주름과 남편의 무관심이 남긴 허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읊조렸습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으니 왠지 모르게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잊힌 존재가 아닌 누군가의 시선 속에 남고 싶은 갈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꺼내지도 않았던 화장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파우더를 문지르고 립스틱을 발라보았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어디선가 잊혀졌던 제 모습이 조금씩 다시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뭇거리다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몇 년 전 구입했던 검은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습니다. 그땐 용기가 부족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는 게 어쩐지 부끄럽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옷을 꺼내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제가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다시 서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어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로 묘한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거울 속 제가 어쩐지 조금은 달라 보였거든요. 피부는 여전히 늘어졌고 눈가주름은 감출 수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 잊고 지냈던 뭔가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화형일지, 욕망일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발버둥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확실한 건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늙어가고 잊혀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저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문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아름답게 꾸미고 오세요. 문자를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잊혀진 여자가 아니라 한 번쯤 다시 살아있는 여자여도 괜찮겠지. 그 말이 너무 슬프고도 달콤했습니다. 시간은 참 느리게도 흘러갔습니다. 하루 종일 거울을 바라보고 옷장 앞을 서성이다 보면 금방 저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마치 일부러 장난을 치는 것처럼 느릿하게만 움직였습니다. 북카페 겸 와인바 VIP룸, 그곳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수백 번을 그만두자고 다짐했습니다. 미쳤지 연희야, 대체 무슨 짓이야. 몇 번이고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 안의 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자꾸만 유혹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지금 아니면 평생 여자로 살아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 말이 부정할 수 없이 달콤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자 저는 결국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와 작은 클러치백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던 붉은 립스틱을 조심스레 입술에 그려보았습니다. 입꼬리를 따라 선명하게 번지는 붉은색이 이상하리만큼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제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늘어진 주름과 흐릿한 피부 아래로 어딘가 살아 숨쉬는 여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날까? 그 말이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북카페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마치 제 마음속 욕망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저녁의 도심은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저 같은 여자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북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로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돌아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두 다리는 이미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VIP룸 앞에 섰을 때 문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 씨 오셨군요. 최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지난번과는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미소, 여유로운 몸짓, 노련한 그 분위기, 그 모든 게 저를 압도했습니다. 늦진 않았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의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그 방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 순간을 마음 한구석에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테이블 위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도심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우진은 잔을 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호 보장님의 사업,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연희 씨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잠시 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속셈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입에 담는 말들이 이상하리만큼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와인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제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그 사람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오늘 밤은 그냥 연희 씨가 여자로서 편해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또다시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턱 앞에 저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평생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대면해야 했습니다. 와인 한 잔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몸이 천천히 이완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긴장과 불안은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를 낯선 설렘과 묘한 떨림이 채워갔습니다. 최우진은 느긋하게 잔을 기울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서두름도 없었고 오히려 이미 저를 다 읽어버렸다는 듯한 여유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차려입으셨군요. 그 사람의 시선이 제 어깨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그 시선에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부끄럽고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옷 사실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조금 쑥스러웠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안타깝네요. 연희 씨는 충분히 그런 옷이 잘 어울리는 분인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가에 스치는 미소를 감추고 싶었지만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감각, 시선 한 번,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감정이요. 그 사람은 능숙했습니다. 가벼운 농담도, 눈빛도, 손끝의 동작까지도 마치 다 개선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능숙함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와인을 몇 잔 더 비우고 나니 몸이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긴장도, 망설임도 어느새 희미해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 시간이 단순히 차 한 잔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끝을 도려고 하기보단 그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싶은 욕망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연희 씨, 그 사람이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귀를 스치며 심장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최우진 씨. 제 목소리는 이미 가벼운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와의 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왔습니다. 연희 씨는 참 솔직하시군요. 사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자리에 오면 아닌 척부터 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아닌 척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가 너무 깊고 너무 솔직했으니까요. 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마음 없이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연희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그저 참고 버티고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여자로서의 욕망도 감정도 다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야만 좋은 아내,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걸 부정당하는 기분이 이상하게 벅차올랐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와인잔을 바라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우진 씨, 저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말없이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연희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금기의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제 스스로를 점점 더 낯설게 경험했습니다. 와인의 향이 은은하게 공기를 감쌌고 그 사람의 손끝이 닿은 자리엔 묘한 전율이 남아있었습니다. 최우진의 시선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느긋함 속에서 묘한 압박감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고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읽고 있는 듯이요. 연희 씨,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귀를 스쳤습니다. 저는 작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제가 좀 이상해요.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낯선 감정들이 뒤엉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기대, 설렘, 그리고 욕망,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희 씨는 지금 숨 쉬는 겁니다. 여자로서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웃음 뒤에 남는 씁쓸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왔어요. 좋은 아내, 엄마, 괜찮은 사람으로만 남으려고요. 여자로서의 숨을 멈추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와인잔을 비우며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 씨, 이쯤에서 나가서 바람 좀 쐴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안이 싫지 않았습니다. 북카페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갑게 살결을 스쳤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량들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채우지는 제 옆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도심 참 숨막히죠? 저는 가끔 이 도시가 사람을 조여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숨쉬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사람의 시선이 잠시 제 옆벌굴에 머물렀습니다. 이 도시에서라도 연희 씨 숨통이 조금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 깊숙한 곳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가족도 누구도 묻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참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당신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문 하나가 얼마나 위태롭게 저를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을 때 그 사람의 손끝이 다시 제 손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깊은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 씨, 오늘 이 밤이 연희 씨 인생에 조금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금기의 선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밤이 깊어질수록 저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옅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여자로서의 갈망과 벗어나고 싶은 충동뿐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제 살결을 스쳐가던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분명히 울렸습니다. 그게 쾌락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아니면 그냥 오래 참고 놀라왔던 본능의 폭발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그 선을 넘어버렸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건물들이었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세상 속에서 제 모습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깊은 주름과 늘어진 살. 그 속에 여자로서의 저는 이미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밤 저는 분명히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아래, 손길 아래 다시 뜨겁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두려웠고 또 이상하게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 이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피곤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던 남편,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놓인 차가운 거리감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 그 흔한 관심조차 없는 말투가 이상하리만큼 서글펐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오래도록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사람의 손길이 머물렀던 곳, 그곳엔 아직도 미묘한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수치스러웠고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 위로 이상하게도 또다시 떠오르는 그 밤의 잔상들, 그 사람이 제 귀에 속삭이던 말들, 따뜻했던 손끝,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터져버린 숨겨왔던 갈망들. 서연이, 넌 정말 끝까지 어리석어. 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 말이 공허하게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거울 속 제 모습과 그 사람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그 밤을 없던 일처럼 덮어두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멈출 수 없는 걸까? 그 답을 찾을 용기가 지금 제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선을 넘은 뒤에 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식탁에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 가득 밥 냄새가 퍼져나가고 뉴스 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을 때 피부는 여전히 늘어져 있었고 눈가주름은 어제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 속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 숨결, 그리고 속삭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제 안엔 이미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무심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바라보고 서둘러 양복을 챙겨 입고 출근 인사도 대충 건넸습니다. 다녀올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말조차 가슴 한구석에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그날 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최우진의 번호를 바라보다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도 아마 이미 모든 걸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내온 문자 하나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짧은 문장 속에서도 그 사람의 여유와 계산된 다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문자 하나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간 척, 남편 곁에 평범한 아내로서 있는 척,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가시 섰습니다. 붉은 립스틱 자국이 살짝 남아있는 입술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잃는 거야? 그런데도 그 물음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욕망의 그림자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그림자가 깃든 마음을 저는 스스로 떼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스스로를 속이는 게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평범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여전히 남편의 곁에 평범한 아내인 척 그렇게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최우진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오는 짧은 문자, 별것 아닌 안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분명한 유혹과 압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생각나요. 다음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제가 그 문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늘 바쁜 척, 피곤한 척, 집안에서조차 저를 스쳐 지나가듯 대했습니다. 가끔 남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나는 점점 더 혼재가 되어가는구나. 거울 앞에 서면 그 생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늙어가는 얼굴, 늘어진 피부, 깊어지는 주름, 그 속에 숨겨진 욕망과 흔들림을 이제는 제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낸 또 한 통의 문자. 오늘 저녁 북카페에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그냥 밥 한 끼예요. 아무 부담 없이.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손끝은 이미 휴대폰 화면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어, 서연이. 스스로를 타박했지만 그런 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 알려주세요. 그 문자 하나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다시 그 사람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리로는 수백 번을 그만두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멈춰야 한다고, 더 깊이 빠지면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두 다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카페 겸 와인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 사람의 손끝이 스친 이후 제 안에 남은 모든 이성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최우진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듯했고 제가 어떻게 흔들릴지, 어디까지 무너질지를 이미 예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희 씨, 와주셨군요. 그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도 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우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저는 또다시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요? 그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 말과 함께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밤 저는 다시 한번 선을 넘었습니다. 욕망의 심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흐릿하게 기억됩니다.
서로의 온기, 속삭임, 숨결, 그 모든 게 하나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제 입술 위로 그 사람의 숨결이 닿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욕망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태로 터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제 목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얇은 실크 블라우스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손바닥.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감이 천천히 밀려 올라가고 그 아래로 드러나는 살결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손길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제 어깨를 훑고 다시 귀 뒤로 올라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저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 씨, 괜찮아요. 오늘 밤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말과 함께 침대 가장자리로 이끌린 저는 순식간에 옷을 벗겨졌습니다. 실크 원피스가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그 아래로 감춰졌던 제 몸이 드러났습니다. 늘어진 피부와 굴곡진 실루엣, 모든 걸 그 사람 앞에 드러내는 순간 부끄러움 대신 이상하리만치 해방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과 손끝이 제 몸 곳곳을 탐색하듯 훑어갔습니다. 피부가 스치는 소리, 숨결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까지. 손끝이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를 벌렸습니다. 억눌러왔던 욕망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뜨거운 떨림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오고 손끝이 내 몸을 따라 천천히 흔들리듯 스쳤을 때 온몸이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숨을 내쉴 틈도 없이 그 사람은 나를 깊숙이 감싸 안았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하나로 엉키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제 아는 곳까지 다시 살아나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수치도 후회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격렬한 숨소리와 함께 제 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떨림에 휘말렸습니다. 떨림, 흔들림, 터질 듯한 전율, 그 모든 게 연달아 밀려왔습니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터질 듯한 숨을 뱉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어요. 그렇게 욕망의 그림자는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 위에서 찬장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그 말이 공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끝이라는 게 단순히 관교의 끝이 아니라 예전의 제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한번 발을 들이면 되돌릴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다시 평범한 아내로 남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거울 속 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더 이상 숨겨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흔들림도 죄책감도 그 모든 걸 안고 살아가는 한 여자.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낡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내고 새로운 서사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욕망의 그림자는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지만 동시에 잊혀졌던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늙고 주름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만이 아닌 알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금기의 선을 넘어선 대가로 얻은 온전한 저만의 존재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한 여인이었죠. 그 밤의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제 영혼에 새겨졌고 저는 이제 그 흔적을 안고 다음 장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저 서연이의 또 다른 서재에서 말이죠.